한국직업방송의 2016 공익채널 선정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 2부 시간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C소통 전문가시죠. 조윤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오프닝에서 연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봉이라는 게 받아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오프닝 멘트는요.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아, 어떤 건가요? 네,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와 성공, 남들이 생각할 때는 성공한 모습이지만 본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어 보니까 진짜 인생에서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로 했던 게 이제 지금 막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딱 제가 이렇게 여기 오늘 슈퍼맘 우리 리턴즈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한 말은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가져갈 수는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하셨어요. 그러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을 유지할 어떤 적당한 부를 이제 쌓았다면 더 많은 부가 아니라 그 부와는 상관이 없는 뭔가 무관한 다른 꿈이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예술 같은 분야에 좀 집중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무작정 정말 더 많은 부, 더 많은 성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봉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항상 죽으면 그 돈 다 싸질러 들고 갈래?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게 다 그냥 허튼 소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퍼스널 브랜딩하는 작업을 좀 잘 해야 될 텐데요. 오늘도 역시 퍼스널 브랜드 주인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도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고 오신 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제가 오프닝에 한 거랑 딱 적당하게 맞는 분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분하고 토크쇼까지 진행을 해서 좀 더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을 소개하자면 굉장히 많은 말들인데 딱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 길도 역시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그런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누구신지는 지금 안 알려주셨는데요.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사회건강연구소의 정진주 소장님이셨군요. 네, 이분께서 굉장히 분위기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건 우리가 지금 화면 통해서 느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건강연구소를 차리겠다 싶은 건 아니었고요. 그냥 막연하게 50대부터는 내가 원하고 즐겁고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2011년부터 그냥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려니까 확대를 하려면 뭔가 연구소 같은 게 필요해서 사회건강연구소라는 거 이름으로 다시 재창조를 창립을 하셨고요. 대부분의 이제 사실 이 건강연구소 하면 사람을 많이 좀 고용도 하고 그래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여기 연구소에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아닌 인건비를 주기 위한 자꾸 다른 일들을 하게 되더래요. 돈 벌기 위한 일.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고용하는 일을 하지 않고 진짜 이 연구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관심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겠다. 프로젝트 단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가면서 지금 그 사회건강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같을 때 이런 메시지가 통하는지 싶은데 이분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천천히 가자.
목표가 그거였는데 올해는 또 의외로 또 일이 많이 들어와서 천천히 가는데 조금 목표랑은 좀 다르게 천천히 빨리 되게 바쁘게 가고 계실 것 네, 같아요. 바쁘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천천히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런 소장님이십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신념을 가지셔야 되는 게 대단한데요. 그런 신념 안에 다른 분들이 모인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정진주 소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3T를 통해서 낱낱이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저희의 3T는 재능, 탤런트, 훈련, 트레이닝, 시간, 타임입니다. 이렇게 3가지 T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저의 이 T 발음이 나날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 같지 않나요? 네. 네이티브 수준이십니다. 네, 오늘도 이 재능, 탤런트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분은 어떤 재능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좀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재능? 어떤 재능 봐야 사실 될까요? 전공은 사회학을 전공을 이제 한 게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본인은 비주류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류냐 비주류냐는 사회가 원하는 범위 내에 있으면 주류. 사회가 원하는 범위 바깥에 있으면 비주류. 네네. 이렇게 딱 정의 내림을 하시면서 본인의 삶이 주로 이제 노동 관련된 일을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또 이렇게 여성 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 근로자를 좀 더 다루다 보니까 이쪽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됐고 네. 사람들이 아픈 건 다 이 노동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다. 라고 하면서 그쪽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 길을 가게 된 거를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학적으로 연구하는 걸 배웠대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가지만 집요하게 파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의 노동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인간공학, 의사, 간호, 산업위생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각도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깊이 있게 통찰력 있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2번째는 현장과 연구자가 연계돼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 몸으로 배웠다고 하십니다. 대부분 보통은 앉아가지고 통계만 돌려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은 실전에서 현장과 연관된 그런 연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도 잡아놨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건강 관련 회의를 가면 의사들이 딱 그런답니다. 쟤 뭐야? 근데 여자야?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본대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원진 노동 환경 건강 연구소를 갔다가 그다음 간 곳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런 데를 들어갔는데 그런 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인이 몸이 아프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아프고 나니까 더 여성 건강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화여대 연구소까지 갔는데 딱 이런 걸 알게 됐대요. 내가 조직의 장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 차리든지 둘 중 하나 외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을 만들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은 이제 천천히 가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의식이 없어 보이는 듯 행동하시지만 정말 이 소장님이 살아온 삶은 굉장히 누구보다도 치열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칭 타칭 비주류 인생을 자청해서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2번째 T로 넘어와 볼게요.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분은? 네, 이게 뭐 사회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생각했던 훈련 방법은 이게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본인을 훈련하는 거에다가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추진력 있게 그 일을 해내는 편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꼼꼼히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게 중요할 거야라고 하는 걸 미리 예측해 보는 그런 힘이 본인한테는 있대요. 네. 그리고 과거에 뭐 이렇게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이 외국에는 굉장히 핫 이슈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었는데 이것도 곧 우리나라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관계가 굉장히 상관돼서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쪽 분야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의 훈련 방법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어떤 이슈나 이런 걸 리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학제적인 성향, 여러 분야를 다각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슈를 리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본인이 유학 마치고 캐나다에서 3년 일하고 들어왔을 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 돈이 제로였답니다. 영원이요? 네, 돈이 없는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자기를 바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야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하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친구들이 불안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냥 당장 뭐라도 하라고. 네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 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달라서 한 네. 5년에서 10년 정도를 하면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된대요. 5년에서 그래요? 10년. 네. 그래서 석사를 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은 덜 벌더라도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을 버티면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인정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네.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막 돈을 목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큰 길을 보고 저쪽으로 가겠다 하면 사람들이 안 가더라도 꾸준하게 그 길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훈련 방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젊은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5년에서 1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끊임없이 오픈 마인드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많이 배워가시는 이 정진주 소장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 T로 타임을 살펴볼 텐데 이분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죠.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네, 2007년에 조직하고 사회구조 연구할 때 정말로 이렇게 바깥에 얘기하기에 정말 힘들 만큼 자신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아프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의 답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워커홀릭, 일에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큰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몸 신호를 무시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계속 경고를 보내는데 그걸 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걸 알아차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그걸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크쇼의 마지막 멘트가 제일 저한테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네. 에너지의 10%는 남겨라. 거의 보통은 앵꼬가 날 때까지 에너지를 쓰거든요. 바닥에 갔을 때는 저희 우리도 핸드폰에 충전이 완전히 꺼지면 충전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 경고 나기 전에 조금은 스톱했다가 거기서부터 채우는 몸의 신호를 좀 무시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또 오랜만에 전문 용어를 날리시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성 선배들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께 꼭 이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요. 자신만의 3T로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오늘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 살펴봤는데요. 정진주 소장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더욱더 강하게 좀 다져가 봐야 되겠죠. 조윤심 대표님의 멘토링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가지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네요.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곳에 길이 있다. 보통은 다른 사람이 하는 길을 막 공부하고 외우고 암기해서 그 분야를 막 쫓아가잖아요. 네네. 그럼 100% 레드오션입니다. 가봐야 먹을 것도 별로 없다는 그런 거죠. 고생만 하고. 네, 네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가는 방법은 사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에서 한 발만 틀면 돼요. 그러면 only 원한 나만의 길인데 그 네. 길에는 단점이 있어요. 네. 앞이 안 보여. 네, 앞이 안 보여. 그렇지만 용기를 내야 되네요. 그렇죠. 아까처럼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간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가면 그게 길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길은 또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블루오션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들이 많이 안 한다. 내가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고 있다. 이건 잘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한때 이제 남들이 잘 안 하는 것 중에 뭐 해볼 만한 게 없을까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그걸 찾기 위한 선행 그 과제는 뭐냐면 남들이 많이 하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걸 모르면 안 하는 것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좀 비주류 쪽에 어떤 쪽으로 좀 노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2번째, 일의 속도를 통제하라. 사실 일에 몰입하다 보면 속도 조절을 못하게 돼요. 저도 그걸 못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네.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약간 이상 증상이 오면 의도적으로 이게 시간을 이렇게 공백을 떠서 네. 여행도 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미팅도 중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텀을 두고 잡는 데거나 이런 방식을 써서 속도를 네. 좀 통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이 속도를 이 관심이 없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해달라고 하는 일을 다 쫓아서 하다 보면 사실은 원래 해야 되는 일도 못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네. 내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기 싫은 일이라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집중해서 할 때는 하되 이게 막 그 쏠려서 너무 간다 그러면 잠깐 쉬어서 그 속도 조절을 하면서 결국은 목표 데드라인 안에 이걸 해내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내용은 이 시대의 모든 워커홀리 여성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일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내용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3번째, 건강도 능력이다. 왜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막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네.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막 불 같은 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만나보면 뭔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보면은 매일 에너지가 막 이렇게 다운돼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 물어보면 피곤해 이렇게 물어보면 전날 잠을 못 잤다거나 뭐 이렇게 그걸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미 얼굴에 드러나 있거든요. 티가 나는군요.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건강 관리를 못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 없다는 거에 산 증인이지만 굳이 다른 사람한테 노출돼서 피곤하냐고 했을 때 나 피곤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조금 해서 늘 활력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에너지 관리를 하지? 라고 물어볼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프로의 어떤 자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이 3번째 항목 굉장히 자신 있으시잖아요. 항상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고 그 에너지를 참 본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켜오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멘토링 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성공을 부르는 생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우선 오늘도 지난 시간 내용부터 확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고급진 터닝 포인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타임 아웃이 아니라 타임 인으로 감정을 다스리라. 감정 컨트롤을 할 때 타임 아웃은 일단 딱 터진 다음에 처벌하거나 보상하는 게 타임 아웃. 네. 타임 인은 미리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타임 인이랍니다. 네가 숙제를 네가 만약에 안 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행동해? 어떻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스스로 자기가 숙제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지난주 내용이 타임아웃이 아니라 타임인으로 해결하자 이 과제를 내주셨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아이들한테 좀 더 잘 먹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저희 첫애한테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이가 정말 제법 잘 알아듣고 뭔가 자기 스스로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데 더 재밌는 건 3살짜리 아기에게 자기 동생에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애가 네. 애한테. 애가 애한테. 근데 이렇게 좀 뭔가가 이런 지혜가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쁘긴 했습니다만 3세 아이에게는 아직 통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일상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이야기를 좀 반대급부로 설명을 먼저 해주면서 자기 스스로 이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감정이 앞서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막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막 혼을 내게 되는데 네. 본인도 알거든요. 본인이 잘못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네. 그걸 스스로 말로 하게 하거나 상상하게 하는 그것만으로도 이 행동을 안 하게 네, 되는. 되게 많은 책임감이 스스로에게 네, 부여가 되는 그렇게 것 같아요.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터닝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아까 계속 연봉 얘기하는데 요번에 연봉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재미있는 터닝 포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최근 한 3개월 정도에 내가 자주 만나고 있는 사람들 10명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10명을 각각의 한 명이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지를 적고 그걸 10명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고 있는 평균 연봉이 된답니다. 아, 내 주변 사람들 10명의 연봉을 그러니까 연봉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네, 그 평균이 나의 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네. 10명을 적으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수준이 사실은 평균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연봉 어떻게 여쭤봐요? 얼추 물어봐요. 알죠. 그래요. 자, 저의 리스트에 대표님부터 좀 먼저 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 올릴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예. 내가 무언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은 이유 없이 날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걸 이런 좀 확실한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나의 평균 연봉을 내 주변 사람들의 연봉의 평균치로 가늠을 한다는 것 흥미롭습니다. 이번 주에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나중에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대표님. 뭐, 대략적으로. 네. 자, 이제 저희는 바로 그 다음 마지막 순서죠. 퍼스널 브랜드 관련 책 소개를 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이거는 그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한번 사서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네. 10년 후 미래를 바꾸는 단 한 장의 인생 설계도. 오,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네, 네. 비즈니스 모델 U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 너 자신을 비즈니스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재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재능을 훈련해서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풀어보게 한 책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10년 후 내 모습을 딱 떠올렸는데 바로 떠오르는 모습이 없다. 그럼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책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아.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 변화를 주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이게 커리어일 땐 더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 깨달은 걸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해서 활용을 해서 써먹으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의미가 한마디로 내 능력 사용 설명서라고 이렇게 약식으로 이야기가 된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저희가 다양한 퍼스널 브랜드 구축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네, 사실 연봉으로 시작해서 연봉으로 끝난 것 같은데 네네. 중요한 건 지식 창조 사회인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 제대로만 훈련되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끔 인정받을 수 있게끔만 시간을 버티면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느 만큼을 벌어야 행복한지 그리고 그것까지 갈 때까지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견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용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유용한 내용 전해주신 분은요, 조윤심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